네, 이 고요한 정막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럴 때는 즐기시죠. 네, 생방송 중에 네. 갑자기 사고 난 듯한 고요한 정막 저는 참 좋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정막 있지 않았나? 약간 저는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 사이에 안막이죠. 정막이 아니라. 아 그래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 골프에서 오비가 나면 정막이 또 흐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부장님 저거 뭐 웃을 수도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네.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골프거리 측정기. 아주 핀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까지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는 요 LED 화면까지 있어갖고 이렇게 막 이것만 막 눈에 따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것도 알지 R2G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류종훈 기자의 특종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류종훈 기자가 특종훈으로 바꾸지 않는지 여전히 좀 궁금한데요. 특종은 그러네. 특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툭정훈입니다. 네. 상을 갈 수는 없죠, 사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갔는데 죄송합니다. 왜 또 갔어? 너무 취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통화를 너무 많이 해서 뭐 몸이 사달라는 갔어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묵힌기만 하나 해주시면 뭐 용각산도 좋고요. 괴로우니까. 네. 자, 그래서 근데 저번에 그 서울 모터쇼 갔다 온 얘기는 왜 안 한 거예요, 우리한테? 앞권에서 했어요. 우리한테도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알리겠습니다. 근데 서울 모터쇼는 별로 좀 볼 게 없었다는 거죠? 진짜 볼 거 없었어요. 진짜 없었고. 네. 근데 이번 샹하이는 난리가 났고. 난리 났어요. 지금 1000개 업체가 100개 신차를 내놓은 상태예요. 100개 신차. 옛날에 네. 이제 3대 모터쇼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파리가 이제 경연으로 같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제네바까지 해서 3대였는데 요즘은 경연으로 베이징이랑 상하이가 하거든요. 네. 얘네가 1대 모터쇼입니다, 그냥.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네. 그렇구나. 짝수에는 베이징, 홀수에는 상하이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야? 네. 자, 그러면 우리 류종훈 기자 오늘은 LG그룹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LG 그룹 이제 조금 많이들 잊고 계신 것도 계시는데 그 구광모 회장이 네.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상속 관련된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구광모 있었죠. 회장이 그 머리 짧고 얼굴 약간 길쭉한 맞습니다. 안경 끼고 좀 잘생긴 네, 남자답게 양반. 생긴 네.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맞아요. 엄마와 그리고 이제 누나죠. 동생이 동생입니까? 네, 동생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막내 동생 세 모녀가 같이 해서 이제 뭔가 상속이 쪽과 상속 관련된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분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1심도 판결이 안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좀 많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만간 상반기 안에 네.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4월 22일 바로 이틀 전이었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변론 준비기일이 한번 열렸고요. 이거 역시 좀 속행이 된 상태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아마 이제 상반기 6월달, 7월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요?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은 LG그룹의 역대 회장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구인의 창업주, 구자경 회장, 구본모 회장, 현재 구광모 회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LG그룹을 가장 좀 번성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회장이었죠. 구자경 회장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나 깜짝 놀랐네. 또 뭐가 있는지. 구자경 회장은 나도 네. 구인회. 구인의 구자경. 구자경 회장이 이제 올해 100년. 구자경. 구자경 회장은 옛날에 보면 미디어에서 한 번씩 제가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재벌 총수들 뭐 모임했다, 뭐 아니면 저 경총에서 모였다, 맞아요. 네,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구 누구죠? 구본무? 구자경 회장이 이제 네. 두 번째 회장. 두 번째 회장. 네. 그래 그 양반, 그분은 제가 얼굴 한번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얼굴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띄워주세요. 있어요 얼굴이? 네. 예. 이분이 이제 구자경 회장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그래. 강하게 생기셨죠. 맞아. 이제 구인회 약간 회장 최불암 느낌도 있으시네. 네, 맞아요. 네. 예전에 이제 정치 쪽에도 잠깐 좀 이제 손을 그랬었나요? 잠깐 발을 좀 들이밀었었던. 아. 네. 굉장히 좀 사업을 확실하게 좀 잘 요즘 말로 하면 저지르고 수습도 잘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고 LG그룹이 가장 많이 컸던 해가 바로 이제 컸을 때가 2대 회장인 구자경 회장 때였습니다. 근데 구자경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인회 회장이 인화를 굉장히 좀 중시하면서 네. 좀 내실을 다져갔다면은
구자경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간다. 요즘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많이 했던 건데 이분이 1970년도 때 44살 때 회장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25년 이제 69세가 됐을 때 이제 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 회장은 아마 정프로님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구본무 회장님. 구본무.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기로는 한창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때 이제 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법원에 많은 이제 총수분들 불려왔을 때 다들 좀 고개를 숙이고 왔는데 혼자 당당하게 있었던 그 회장이 이제 구본무 회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LG 그룹 자체, LG가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화라는 게 네. 사람끼리 굉장히 화합하고 잘 지내라고 이제 만든 게 경영 철학이 인화잖아요. 근데 그게 3대까지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 왔었는데 네. 4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내 외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치부를 드러내면서 싸울 일이냐 이제 그때 당시 합의를 다 해서 상정이 네.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걸 갑자기 몇 년이 지난 뒤에 뒤집어 엎는 거는 뭔가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LG그룹 가게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인회 회장이 창업주였고 네. 이제 여기는 굉장히 유교 사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장자 승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지킵니다. 네. 그러면서 구자경 회장이 장남, 구본무 회장이 장남이었고요.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구원모 회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은 이제 1994년도 때 19살에 좀 교통사고로 자코를 하면서 이제 2004년에 구광모 회장이 양자로 옵니다. 그렇죠. 양자로 왔던 게 이제 이분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여기 있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네. 네, 원래 아직까지도 친부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친부 관계가 지금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94년도 때 이제 보낸 거죠. 어쨌든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가문의 그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자가 필요하다. 네. 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냈던 거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드러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때 이제 구본무 회장이 쓰러지고 그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 결국에는 회장의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이제 구광모 회장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소송은 좀 많이 쟁점이 뭐예요, 쟁점?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세 모녀가 주장하는 바와 구광모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서로 친남매는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친남매는 아닙니다. 네. 한번 얼굴 보시면 별로 안 닮았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지금 왼쪽에 계시는 분이 구광모 회장이고요. 네. 여기 흰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이번 소송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구영경 대표입니다. 네. 구영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광모 회장이랑 나이는 동갑인데 지금 뭐 사석에서는 약간 말을 좀 편하게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오빠인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분이 김영식 여사. 이제 현재로서는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이지만 양모죠. 양모. 네, 그렇지 양모죠. 구본모 회장의 그 미망인이십니다. 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소송이 조금 갑자기 벌어지고 나서 국내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뉴욕타임즈랑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상속 보통 유언장에 써있으면 유언장대로 그냥 집행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원래 이제 부인에게는 지분이 뭐 1.5가 넘어가고 네. 자식들에게는 1대1로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쵸. 이때 당시에 되게 좀 많이도 놀랐던 거는 김영식 부인에게는 아무것도 넘어가지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구광모 회장이 전부 다 받는 걸로 갔었죠. 아, 그래요? 네, 그게 되게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구광모 회장에게 갑자기 지분이 확 몰리면서 네. 이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이제 좀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밀어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걸로 되면서 그때 넘어갔고요. 또 하나 그때 되게 놀랐던 부분은 항상 이제 상속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항상 나오는 게 꼼수 이야기 있잖아요.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를 부린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상속비가 9,400억입니다. 다 때려냈어요? 네, 9,400억을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6회에 연부연납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네. 낸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구광모 회장의 그런 이제 행동 자체가
이제 LG그룹의 그런 가풍과도 맞고 네. 정면 승부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할 바가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뒤부터 갑자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왜 일이 벌어졌냐면은 2021년입니다. 2021년에 구영현 회장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봤더니 네. 갑자기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가 된 겁니다. 누가? 구연경 회장입니다. 여기 아까 흰색 와이셔츠 입고 있으셨던 그 양반 어디 회장이에요? 거기는 대표고요. 지금 LG 그 계열사? LG 계열사가 아니라 그 재단인데요. LG 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단의 대표. 네 재단입니다. 네. 거기 이제 뭐 어린이도 신용카드를 도와주고 만들려고 그랬더니 안 돼. 안 돼요. 네. 자존심 많이 상하지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재산이 몇천억이 있는데 왜 발급이 안 되냐라고 봤더니 옛날에는 LG 카드사도 있었는데. 아 그렇죠. 옛날에 신한카드가 있었죠.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냐고 보니까 네.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카드 발급이 잠시 동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구현우 회장이 나는 대출 받은 게 없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지? 네. 라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네. 이제 구광모 회장 쪽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9,400억에 대해서 그 중에서 네. 이제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7,200억 원에 네.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출 받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구현경 회장의 지분도 같이 엮여 있었던 겁니다. 구광모가 자기 지분 받는데 네. 담보를 그 잡는데 대출 담보를 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걸 어떻게 받아? 그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합의 내용이 조금 중요한데요. 네. 구광모 회장이 아까 김영식 여사의 지분까지 포함을 해서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당시 합의를 했던 부분이 상속세는 내가 다 납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9,400을 다 본인이 낼게. 내기로 한 건데 네. 알고 보니 본인의 7,200억만 지금 내고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구영경 회장 쪽에 그리고 이제 새 모녀의 네. 그런 이제 쪽에도 담보를 좀 걸고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LG 쪽에서 설명으로는 나중에 갚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구영경 회장이 그때 카드 발급을 안 했으면 몰랐을 일이고 몰랐으면 지나갔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거 나중에 아니에요? 이제 갚을 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이 된 겁니다. 아니 왜 다 몰아주면 다 알아서 상속세도 내기로 했고 우리는 네.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 가풍이고 우리 가문의 그런 철학이다 보니까 따라주기로 했는데 말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좀 숨겨져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얘기만 했었어도 이건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었겠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지금 네. 이제 상속세 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좀 부족하니 어차피 네네. 제가 다 낼 거예요. 대신 요 담보만 한 3, 4년 정도만 좀 잡아놓을게요. 뭐 다른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잘 그냥 넘어갔으면 그렇다고 뭐 구광모가 어디 뭐 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펴봐야 뭐 이 LG만 포기하는 건데. 권지함 정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아까 잠깐 이주호 기자가 잠깐 물어봤지만 사건의 쟁점 자체가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냐면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던 그 기준이 될 수 있던 거는 유언 내용이라는 네. 거였거든요. 아. 그때 이제 LG 쪽에서는 유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장자에게 몰아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소송에 들어가고 보니까 유언장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은 없었고 유언장이 아니라 그냥 그 구본무 회장 당시 구본무 회장이 별세 전에 네. 이제 말을 한 거를 대충 적은 유지 메모라고 하는 메모장이 있었을 뿐이고 그 메모 역시도 나중에는 이제 LG 그룹의 그런 이제 재무 쪽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네. 일이 다 끝나고 나서는 폐기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세 모녀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언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합의를 했는데 네. 유언장이 없다고 그러면 유지 메모라도 봅시다 네. 라고 했더니 유지 메모도 우리는 이미 폐기를 했으니까 진행하고 없다. 폐기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모녀 입장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말만 듣고 합의를 한 거야? 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유언장이 없어요, 근데? 유언장이 없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그러니까 그 모녀 입장에서 보면 네. 그걸 왜 확인 안 하지? 근데 유언장이 없다는 거를 그뭐 그때 우리 같은 당시에는- 사람들이야 사실 네. 뭐 없어도 상관없지. 우리는 괜찮죠. 근데 야, 유언장이 없어요. 이건 약간 네. 좀
새로운 문장이 드라마네. 없었죠. 그리고 이제 메모가 있었다라고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가 그 메모 보여주세요 하니까 메모도 지금은 없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되면은 합의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기망행위가 아니냐. 그러면은 이 소송 그 상속에 대한 합의 자체를 파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일이 갑자기 커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됐고 네. 7월부터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죠. 아니 근데 유언 내용이 그럼 이러이러하니 네. 자, 두 어머니 아시죠? 우리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이거 다 몰려받는 걸로 아버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다 오케이 포기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했던 한 걸 거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는 없는 거죠. 네.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변론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길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네. 그겁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드라마감인데. 네, 드라마감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부지법 가서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지금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했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있었냐고 보시면은 2023년 7월 18일에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변론 기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준비 기일만 열린다 만다 밀렸다 만다 하다가 이제 22일이었죠. 그저께 굉장히 이제 최근입니다. 그저께 속행이 됐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분들이 직접 나올 필요는 없고요. 네. 변호인단이 나와서 다음번 변론 기일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증인을 불러주실 거고요.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우리 증거 자료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준비기일 이번에 열렸을 때도 뭐 큰 이야기가 나오겠냐라고 했는데, 좀 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뭐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누가 그 메모장을 받고 네. 메모장을 파기를 했느냐. 네. 그거를 그렇지. 당사자를 불러달라라고 한 겁니다. 모녀가 주장했겠죠. 이렇게 모녀가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LG 쪽에서는 왜 그렇게 본인들께서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인을 데려올게요. 네. 그래서 하범종 재무사장과 네. LG LG 사장과 네. 그리고 이제 강유식 전 사장을 불러서 지금 증인으로 세워놓은 상태인데 두 사람. 네,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금고를 열었던 사람까지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금고는 무슨 금고? 아, 이게 금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뭐 유지 메모 같은 중요한 건 그게 개인 들어있을. 금고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상속, 우리처럼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네, 몇 조잖아요. 아, 그래. 네, 그때 당시 2조가 넘는 상속이었고요. 네. 11%가 넘는 주 LG 지분을 네. 그 중에 8% 넘게 구광모 회장이 가져간 거란 말이죠. 재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이 유지 메모를 누가 받고 누가 확인을 했고 누가 네. 금고를 땄어? 그렇지. 라고 했는데 하범종 사장이 그때 당시 이제 전무였고요. 네. LG그룹의 금고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범종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범종 사장이요. 네. 근데 이제 그 금고를 그럼 딴 사람이 하범종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딴 사람이 누구냐? 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입니다. 구본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장 아버지? 구광모 회장의 친부죠. 네. 네. 이제 2023년 10월달 그때 변론기일 때 우와. 하범종 사장이 네. 이제 변론을 한 내용을 보면요. 나는 금고를 직접 딴 건 아니고 참관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하범종 사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가서 이제 문 열어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네네. 말 자체는 다 하범종 사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금고직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같이 했던 사람은 구본능 회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구본능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LG그룹의 지분 한 3% 정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예. 실제로 뭐 경영에 뭐 간섭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지도 못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희성그룹은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희성그룹 뭐 하는 회사예요? 희성그룹은 이제 희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주력 계열사고 여기는 이제 LG그룹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데 뭐 장비 납품하고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러면 하범종 사장이 어쨌든 중요 인물이었으니까 불렀고 강유식 부회장은 예전에 유명합니다. 삼성에 이약수가 있다면 네. LG는 강유식이 강유식이에요?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당시 이제 2인자들이 시대 잠깐 있었잖아요. 이건희 회장과 뭐 그렇죠, 그때 그렇죠. 구본무 정몽구 이 시절에는 2인자들이 유명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삼성에 이약수가 있다면은 LG에는 강유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유식과 하범종의 공통점은 재무통이라는 겁니다. 이약수도 그렇고요. 예전에 뭐 현대차의 김용환 부회장도 그렇고요. 그렇지, 다들 그렇지. 재무통들이에요. 네. 그때는 재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제 강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금고를 딴다거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네. 어쨌든 구본무 회장 시절에 당시에 재무실장, 재무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을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지금 불러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들만으로도 안 되니까 이번에 4월 22일에 다시 한번 말을 한 겁니다. 이 세모녀 입장에서는 구본능 회장을 추가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그 외에 한 10명 정도 또 있습니다. 네. 이들 대부분이 재무라든지 LG 그룹의 이제 그런 주머니를 만지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썰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구본능을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불순하다라고 하는 의도를 지금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네. 구광모 회장의 친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엮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범종 사장과 이제 그 구광모 회장 쪽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바이어스를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구본능 회장을 부른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게 만들잖아요. 정프로님 반응이 딱 나오게 만들죠. 그렇죠. 전 국민이 정프로님 반응이 나오지. 이게 상속 친구였어. 그렇죠. 진정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네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이어스를 낄 수밖에 없는 게 구본능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의 그 뭐라 그럴까요? 소송도 당하고 세무조사도 네. 받고 막 그랬거든요. 네. 뭐냐면은 이제 뭐 탈세 혐의가 있었습니다. 혐의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누구? 구본능 회장이요. 탈세 혐의가 있었던 거 이제 그 배경을 가보면요. 이제 그 구광모 회장의 그런 상속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탈세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밀어주기 위해서 지분 증여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통정 거래가 있으면서 이게 또 세금 탈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런 거기에 의혹들이 대해서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세금을 받으니까 아닌데요 하고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본능 회장이 다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지금 없었던 걸로 지금 없었다기보다는 뭐 그런 바이어스가 없었던 걸로 네네. 네, 의도가 없었던 걸로 지금 일단은 판결이 난 상태기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보니까 구본능 회장 네. 부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조금은 진정성에 의심을 가게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네, 이거는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재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돌아가신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쪽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변론기일에도 그렇고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이제 뭐 변호인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날 금고를 따러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같이 갔냐? 네. 왜 같이 갔냐? 그리고 왜 알리지도 않고 갔냐? 우리 세 모녀가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상속자는 지금 보시면은 김영식 여사 네. 그리고 이제 구광모 회장 구영경 대표 그리고 이제 구현수 씨 네. 여기는 이제 96년생 막내딸입니다. 요 네 명이 지금 실질적인 상속을 받는 사람인데 이 중에서 구광모 회장은 알지만 나머지 우리 세 명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갔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알 수가 그 없느냐. 사람들 왜 모를까? 나 그거 이상하네 조금.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저희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걸 알 수는 어쨌든 없죠. 믿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세모녀 중에 이제 뭐 장녀나 뭐 이런 분들의 그 남편들 그러니까 사위쯤 되는 사람들이겠죠. 네네. 이 양반들도 혹시 법정에 혹시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정 싸움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구영경 회장의 남편이 네, 윤관이라고 윤관? 네 블루런 블루런 벤처스라고 벤처스. 하는 굉장히 네? 유명한 VC가 있습니다. 무슨 벤처스요? 블루런 벤처스. 블루런. 파란색 달리기 벤처. 블루런 벤처스. 네. 근데 거기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이 소송이 진행됐을 초반에는 이거 윤관 씨가 다 이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좀 블루런 벤처스가 돈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아 그래요? 자금난을 좀 겪고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재밌죠. 드라마 네, 만들면. 이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윤관 씨가 이거 다 설계해가지고 세모녀를 꼬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돈 지금- 뜯어내서 아. 블루런 벤처스 지금 돈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또 거기에 또 배경에 가보면은 그때 당시 윤관 씨가 소송이 3개가 당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법인세 탈루, 네. 그리고 이제 소득세 탈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기.
여기 문제 많네. 네, 요런 걸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자금난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맞아, 이제 맞아. 상장을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블루라 벤처스가 크게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금난이 해소가 다 됐고 그래요? 자금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지금은 많이 들어가긴 한데 아. 어쨌든 윤관 씨는 지금은 굉장히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여기. 초반에는 핫했죠.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사실 누가 이길 거냐 이거잖아요. 누가 이길 거냐인데 모르지 뭐. 누가 이길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구광모 회장 쪽이 굉장히 유리해 유리해 보이기는 보인다. 합니다. 네, 네. 이게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 상속의 불합리함을 깨달은 시기죠. 그 시점 자체가 상속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3년 전에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4년 후에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속 기간이 상속 합의. 합의가 된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다음엔 뭐 설령 나중에 누가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되돌리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3년 안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4년이 됐다. 네. 그래서 마치 공소시효처럼 지금은 이거 해봐도 아마 되돌리기 힘들 것이다. 네, 그게 이제 구광모 회장 쪽과 그리고 이제 많은 법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네. 이제 구형기원과 이제 그 세모녀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알아차린 시점 자체가 이게 보면은 상속에 대한 불합리함을 알아차린 거잖아.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2021년에 우리는 알아차렸기 때문에 2023년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거는 네. 3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제척 기간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쪽에 세모녀의 주장입니다. 아. 또 하나는 그 이제 유언장, 네. 유언장이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유언장이 있었냐 없었냐 말이 달라졌다. 유지 메모는 왜 없어졌냐라고 네.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왜 금고를 말하지도 않고 땄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법적으로만 본다면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구광모 회장이 조금은 유리해 보인다고 볼 수 지금 있는 나한테도 상황입니다. 지금 막 개인 제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 뭐야? 네. 윤관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 등등의 이야기들이 네. 와 지금 오늘 방송 보시나 봐. 제가 그러면은 어쨌든 지분율만 한번 마지막으로 안돼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몇 프로인데? 지분율이 현재 구광모 회장이 15.95%, 김영식 여사가 4.2, 구영경이 2.92, 구현수가 0.7입니다. 근데 이대로 지금 만약에 소송이 구광모 회장이 이기면 이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구광모 회장이 진다. 네. 그러면은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구광모 회장 9.7이 되고요. 세모녀는 14%가 되고, 구광모 회장과 그리고 이제 그 구본능 회장이 합치더라도 세모녀보다 적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 혹은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에 조금은 많은 영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LG그룹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네.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류종희 기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